서 변호사님, 예. 민주당이 또 역풍을 맞고 있는 게 맞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여기에 지금 이재명은 사활을 걸고 있는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번에 보고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니까 그걸 설명하러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7일부터 9일까지 방문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폭행만 빼고 다 당했다, 이런 제목이 실렸더라고요. 욕설, 시위, 호통, 성통 성토 다 당하고 지금 9일날 출국을 했더라고요.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제1야당이고 얼마 전까지 집권당을 했던 민주당 사람들, 뭐 여기 정의당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좀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로시 총장이요. 예. IAEA 6번째 총장인데요. 예. 아르헨티나 분이에요. 네, 그렇대요. 근데 이분이 그 용기 있게 들어온 거예요. 네. 굳이 설명하러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했냐면, 나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게 여당과 야당,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 중국의 진실이 다를 수 없다. 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아요. 그렇대요. 과학이나 진리나 팩트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민주당의 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국민의힘의 진실이 있고 따로 있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만 유독 자기가 딱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선입견으로. 네. 그거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공격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게 미리 일본 오염수는 인체 해로워. 미리 딱 결론 내려놓고, 이거하고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공격만은 정말 이게 꽉 막힌 음모랑 깨구리처럼, 이게 민주당입니다. 진실이 하나인데 이 민주당만의 진실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 11개 나라가 했고, 예. 거기에 중국도 들어갔어요, 과학자들이. 예,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까지. 우리나라도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11개 나라가 했어요.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권위 있는 유엔 산하 기관입니다. IAEA보다 더 권위 있는 기관이 대안이 있냐고요. 뭐 유엔 거의 179개국인가 그렇게 가입을 했더라고. 최대 지금 그 유엔 산하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IAEA를 불신하고 안 믿는 거는 이게 북한, 시리아, 리비아, 그 다음에 민주당밖에 없어요. 정말 이게 국제망신입니다. 민주당. IAEA를 이렇게 무시하고 인원들이요, 보고서가 146쪽인 그런데 읽어보질 않고 2시간 만에, 아니 자동 번역 영어로 돼 있잖아. 번역하는 도중에 읽어본지도 아무도 않고 그냥 깡통 보고서야, 백지 보고서야, 맞춤형 그다음에 보고서. 뭐 일본 맞춤 뭐 어쩌고 정치 보고서야, 읽어보질 않고 최소한 이게 자기들이 꼼꼼하게 처음부터 읽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분에서 좀 평가도 해보고, 그러나서 이게 어느 부분이 미진하다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고요, 민주당 하는 짓이. 그다음에 그 공항에서 보세요. 그 개딸, 그다음에 정의당이 부대표는 경찰 안경까지 깨고 폭행하 또 끌려갔죠. 예. 그다음에 민노총, 그다음에 민변, 이런 자들이 공항에서 막아서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당하게 설명하러 왔으면 당당하게 설명을 듣지. 그 국회 안에는 시금지구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금지구역입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그 회의하는데 유리창을 막 때리고 그랬다면서요. 그 우원식 지역구에서 들고 못해요. 우원식이가 제일 뭐 앞장서서 이자가 여기 뭐 단식은 뭐 밤마다 일본 해 먹는다고 첩보했는데 그래. 지금 이게 11일, 12, 3일 단식했거든요. 얼굴이 포동포동하니 더 윤기가 나고 더 좋아요. 12, 3일 제대로 단식하면 그렇게 나와서 큰 소리 치고 그렇지 못합니다. 아유, 이게 황교안 대표가 8일 만에 병원 실려갔는데 1시간만 늦어서 생명이 위험했대요. 이 좌파들이 옛날에 정청래도 24일 동안 단식하더니 매일 밤마다 담배 피우다가 걸리잖아요. 단식하면서 담배를 피워집니까? 옛날에 지율선님은 220일 단식했잖아요. 4번, 75일씩.
220일 단식했다니까. 말이 안 되는 단식이죠. 뒤에서 다 먹고 안 보는 데서 먹는 게 그게 무슨 단식입니까? 우원식이 너 이제 밤에 뭐 먹어? 일본 차마 일본 해나 안 먹겠지. 너 일본 해 먹으면 진짜 그건 비양 그 김영주가 그래서 김영주 예. 국회 부의장이. 근데 이렇게 예의를 갖춰 설명하러 왔으면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설명을 듣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막 온갖 욕설에 너 일본에 돈 얼마 받아 처무냐? 일본 앞잡이냐? 100만 유로 받아 먹었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니까 대충 넘어가죠.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근거 없이 올리면요. 사이버대 잡아가면 징역 5년 이상 처벌됩니다. 아, 그렇죠. 함부로 외국선 올리지 말라고 개딸들. 어. 중국에 올려보세요. 중국에 가면 간첩죄죠, 간첩. 시진핑이 100만 불 받아먹다 해봤는데 바로 구속이야. 그렇죠. 이번에 여행사에서 주의 주잖아요. 중국 지금 법 개정돼 갖고 그런 얘기하면은 간첩죄로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지금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뭐 뇌물 받아먹니 어떠니 저쩌니 떠들고 정말 이게 저는 이 아예 이거 다 국제사회가 지켜봅니다. 예, 그러겠죠. 이번에 방출하면 가장 먼저 이게 영향을 받는 건 일본 주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 미국이고, 그 다음에 그 호주라든지 중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IAEA 총장이 직접 찾아와서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듣지도 않고 이게 난동을 부리는 정말 이게 저 방송에서 그랬지만 이거 중국의 홍위병들도 안 하는 짓입니다. 홍위병들도 이런 짓을 안 해요. 결국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훌리건 잘못된 이게 집단, 광신적인 집단, 이게 바로 개딸이다. 이재명과 개딸이 전 세계 가장 광신적인 이런 게 정치 훌리건들이다. 난동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꾼들이 그로시 총장이 머물고 있는 호텔 앞에서도 계속 연삼일 시위를 하고 박진 장관이라든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뭐 면담하러 갈 때도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면 대다수 양식 있는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딱 들어온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도 북핵을 걱정해야 한다. 정말 이건 위험한 수준이고 지금 IAEA도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북한에서. 그런데 전에 정의용에는 가서 김정은이가 핵 뭐 포기 의사가 있더라 하고 트럼프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또 중국이라든가 프랑스 매일 이 원자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더 높은 농도를 갖는 그 오염수들을 매일 방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도 와닿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현존하고 급박하고 명백한 위협은 북핵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현존하고 지금 이게 뭐 일본이 처리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올라오면 이게 4, 5년에서 10년 걸리고 뭐 먹으면 이게 30년 뒤에 뭐가 나타나고 어떠고 저쩌고 진짜 30년 뒤에 누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가장 현존하고 그리고 급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백한 위협은 북핵입니다. 북핵이죠. 지금 여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면 알잖아요. 계속 러시아 푸틴이 만지작 핵 가지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전쟁 고전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북핵도요 얼마든지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무기입니다. 북핵이 장신용 아니에요. 얼마든지 북한 체제 위기가 급박하다 이러면 버튼 누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저는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우리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 북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드를 왜 설치하느냐? 그러면 이게 야 민주당 너 북핵을 뭐로 막을 거야? 북한 핵이 날라오면 뭐로 막느냐고? 사드 말고. 대안을 좀 제시해봐. 뭐 자기들이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가 이래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이게 어떻게든 북핵 저는 이게 북핵 폐기는 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 결국 이제 3대 세습 체제,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야만 포기가 됩니다. 옛날에 러시아도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핵이 러시아로 다 가져갔거든요. 결국에 그 김정은이가 있는 한은 북핵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뭐 문재인은 야 김정은이가 예의 바르고 핵 포기 의사가 확고하다 이런 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 북한의 핵은 군사 무기면서 동시에 3대 세습 체제의 유일한 정치 무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핵무기가 없으면 김정은 체제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빠르게 북한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급박한 시대적 우리 요구다. 이래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누구고 간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비난 성명이든 뭐 그것을 낸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달에도 양이원영, 유성권 의원 등 뭐 일본 항의 방문을 했다가 빈성 귀국을 했는데 10일부터 11일 그 유명한 안민석, 양이원영, 윤미향 이런 사람들 11명이 또 일본을 방문해 갖고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뭐 일본 IAEA 지사 항의 방문하고 또 이런 생쇼를 벌인다고 하네요.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항의 시위했다는 건 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선진국 나라에서 의원단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내에서 어떤 자국 내에서 정쟁을 벌인다든가 논란을 벌일 수는 있지만 그걸 항의로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것도 총리라든가 대통령 궁 앞에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 벌였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 김영주 의원처럼 이게 저런 그 핑계대고 일본에 휴가 피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김영주 부회장도 결의안 때 옛날 7월 말쯤에 홋카이도 가가지고 이제 그 맛집 그다음에 골프 순례 하겠다 이렇게 글 올렸잖아요. 그렇죠. 야 어차피 이게 그 여름 휴가는 가야 되는데 우리 겸사겸사 일본 가면 휴가도 즐기고 또 이게 국민들 보기에도 뭐 우리가 이게 나도 공천도 따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겸사겸사 공채 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지함이 없는 게요. 보세요. 김영주 그 문자 사건도 있지만 근데 국회 로텐더 홀에서요. 1박 2일 철회한다면서 9시 반 되니까 70명이 남아요. 근데 전부 다 들어누워 자더라고. 이재명이도 이어폰 꽂고 핸드폰 꺼내가 이게 진정성이 없어요. 맞아요. 전국에 억지로 총력 동원했는데 10,000명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이 괴담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고 이게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요.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율만 계속 점차적으로 올려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괴담 장사가 안 되는 게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저는 이게 이번에 뭐 일본과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제대로 이게 좀 일본 싸워보란 말이에요. 옛날에 헤이그 평화회의에 갔던 이준 열사 있잖아요. 이위종, 이상설, 이준 열사. 그때 입장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자살인지 물론 이게 뭐 병사인지 좀 논란이 있지만 근데 그만큼 이게 목숨 걸고 헤이그에서 이게 싸웠잖아. 너 민주당 제대로 진정성이 있으면 제대로 가가지고 한번 이게 일본에서 진짜 생명 걸고 근데 이준 여사처럼 나 그냥 극단적인 선택 하든지 아니면 나게 현해탄 띠내리 부린다 안 돌아오든지 좀 이렇게 결계를 가지고 싸워봐. 거기에 가서 뭐 플랜카드 하나 드는데 일본말로 쓰라는데 일본말이 틀려. 진보당의 강성희가 일본 가가지고 플랜카드 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맞춤법이 다 틀려가지고 일본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런 쇼하다가 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걸 번역기로 했는데 엉뚱한 글을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제망신을 또 당했었죠. 아무튼 일본에 항해하러 가는 분들도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안민석 어떤 사람입니까? 양이원영, 윤미향 다 이거나 유유상종이라니 꼭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모아갖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민석이는 옛날에 독일에도 뭐 최순실 재산 몇백조 찾으러 간다 해가지고 못 찾고
근데 독일 검찰에 확인해 봤더니 수사 중이랬는데 그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나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잖아요. 예. 이막 또 이게 일본에 최순실 독일 가듯이 또 이게 일본 가가 무슨 짓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다음에 윤미향이는 완전히 그 진짜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피 묻은 돈 있잖아. 그 한설인 돈 있잖아. 예. 이걸 갖다가 이게 막 횡령해 묻고 그때 이거 처벌됐잖아요.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윤미향이가. 따라서 저는 야 이런 게 윤미향이나 안민석이나 이 자들에게 어떤 자들인지 일본도 알 거란 말이야. 과거는 알 거 아닙니까? 일본이 뭐 정보가 없나요? 진짜 저는 또 이게 이번에 대국제망신을 한번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